2023년 7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사드 문건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문재인을 조사해야 된다, 잡아놔야 된다는 주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까지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별 달고 있는 자들이 입도 뻥긋 안 했다. 이야, 진짜 똥별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서 미국의 사드까지 갖고 오는데 그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가장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장성들이 이거 대놓고 반대한 자도 없어요. 진짜 똥별 아닙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국힘당의 신원식 의원이 요구해서 받아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과 삼불 이란에 합의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삼불 이란. 이거는 남관표 씨가 안기부랜다 국가안보실 2차장 할 때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차관보를 만나죠. 사실 안보실 차장이 차관보를 만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때 하여간 문재인 정권이 설설 겼습니다. 남관표 씨하고 이 차관보가 만나서 합의 발표한 문건은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문건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중국 측과 삼불 이란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해갖고 서로 작자 주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삼불이라는 게 우리는 뭐 미국의 MD에 참여 안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거였죠. 근데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할 때 북한하고 짝짝꿍 하면서 결정해 놓고 나간 건데 그 후에 정권들이 그걸 따라왔어요.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그걸 지켰기 때문에 MD에 참여하지 않고는 중국이 결국 중국하고 같이 가주기로 한 거지. 그죠? 삼불 합의는 없었지만은 삼불 합의를 해준 거 하나의 안이부를 해준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 일본은 자기네 헌법에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단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일본이 미국의 군정을 받다 독립하면서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한다. 일본은 그 후에 자위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지키는 미국에 협조한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군사동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일 군사동맹은 존재하지만 일본이 한국이나 영국, 프랑스, 나토 어떠한 나라와도 동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처럼 이런 어떤 협력 같은 문제로 풀지 동맹은 안 되거든요.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요구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해 준 바는 없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은 애초부터 안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 이거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랬거든. 이게 정말 이적행위입니다. 사드는요 대한민국 핵심 부인 서울을 방어해주지 못합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자기네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대 방어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성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에요. 우선 주한미군이 살아야 북한이 도발했을 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를 추가로 도입해야 돼요.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보도도 했는데 이 문재인 씨가요 UAE에 간 적이 있어요. UAE 갔다가 이집트 갔었죠. 이집트 갔을 때 김정숙 씨가 따로 피라미드 관광했던 바로 그때 퇴임하기 얼마 전에 그때 뭘로 갔더라? 원전 때문에 갔던가? 그래갖고 그쪽에 왕은 너무 연로해서
통치를 안 하고 왕세자가 하는데, 왕세자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왕세자가 못 왔어요. 못 만났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UAE의 수다로 그 예멘에서 반군 세력 있죠? 그 세력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이 UAE가 사드를 도입했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돈 주고 샀어요. 우리는 미군이 자기네 방어하려고 자기네가 갖고 온,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때 사드를 발사해서 그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그때 파편들이 떨어져서 외국 근로자 몇 명이 뭐 다쳤단가 희생됐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사드가 실전에서 사용된 최초의 기회인데 바로 문재인 씨가 UAE를 방문했을 때 사드가 실전 발사돼서 실제로 UAE를 구했습니다. 그 사태 때문에 그날 문재인 UAE 왕세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던 겁니다. 그 사드의 성능은 실전에서 입증이 된 거죠. 그러한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는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과 합의해 주지 않았지만 합의해 준 거와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란은 중국을 향해서는 사드를 운영하지 않는다. 무슨 사드 운영 주체는 주한미군인데 이걸 왜 중국이 동풍 미사일 중에 핵 미사일 중에 일부 심양 쪽에 있는 봉황산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 겨냥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IRBM. 일본도 겨냥하고. 그게 부대명이 무슨 부대라는 것도 중국 화정군 산하의 부대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우리 천궁이나 팩3로 막아내면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더 고층에서 사드로 막으면 좋지. 근데 그걸 왜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문재인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난간편 씨하고 중국의 외교부의 그 차관보가 만난 걸 쭉 보게 되면 거기서 맹점은요. 제 기억은 그거예요. 사드 기지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중국에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물자가 들어오거나 뭐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중국에 알려주면 중국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온갖 좌파들 윤미향이 속했던 단체까지 쫓아가서 같이 무슨 사드 반대 데모 연대 데모를 해요. 이게 제일 수상한 겁니다. 그냥 사드의 핵심적인 정보가 다 알려집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드 성주 기지에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항상 그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막고 그랬거든. 중국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있죠. 이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 비위를 맞추라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군발이 중에서 이거 대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 왜 그랬냐? 이해는 됩니다. 문재인 씨가 집권하자마자 우리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만들려고 뭐 꾸몄다.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는 데가 기무사죠. 그래서 기무사에서 그래서 계엄 관련 자료들을 볼 수가 있지. 그걸 꾸며갖고 몇 사람 날렸죠. 그 와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자살하기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얼감했다고 꼼짝도 못해. 진짜 똥별들 아니에요? 그때, 니은모 참모총장, 부산 디귿대학교 출신 ROTC로, 기무사령관, 지작사령관 거쳐서 총장 됐는데, 그런 사람들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 쓰리스타도 아무 소리 안 했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이 정권에서 쓰리스타, 포스타, 장관들을 하고 있겠지. 문재인 씨는 주사파의 아바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장성들이 누구 돈으로 그렇게 교육받아서 별을 달았는데 찍소리 못하냔 말이야. 저는요, 문민통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많이 얘기하는 시빌리언 컨트롤을 왜 문민통제로 번역했는지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아니, 문재인 씨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걸 자꾸 문민통제라 그러는데 왜 일본이 하는 걸 따라 합니까? 시빌리안은요, 시민이에요, 시민. 민주국가에서, 공화국에서는 이 시빌리언들이 주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시빌리안이 국민인 거죠.
국민 중에는 문인도 있고 군인 같은 무인도 있습니다. 문민 통제라 그러면은 문인이 무인을 통제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가 돼. 아니 같은 시민끼리 누가 누굴 통제를 해? 시민이 군인을 통제하는 거지. 왜 문인이 무인을 통제하냔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 일본이 2차 대전 일으켰다가 패망하지 않습니까? 군국주의로 갔다가 패망하잖아요. 패망하고 난 다음에 52년도 미국의 군정을 받다가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군국주의로 다시 가지 않자라고 하면서 이 시민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일본은 문민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 일본은 그전에는 이 문민들을 무민이라 그래야 되나? 이 군인들이 통제하고 맘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차 대전 때 그 삼국 주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맺은 주축국이 있고 영국 그 삼국 협상 삼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맹체 협의체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요. 일본의 외교부가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육군에서 보낸 무관들이 하는 겁니다. 일본이 당시 소련과 외교부가 중립조약을 맺은 건 있어요. 근데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주축국을 만든다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으로 확장을 시킨 거는 일본 육군부가 한 겁니다. 무관들이 외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관들이 외교부는 별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육군부, 해군부에서 무관을 통해서 결정해서 외교 결정하면 문관들은 끌려가는 거였기 때문에 일본은 그게 잘못됐다고 봐서 문민이 무인을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52년 독립했을 때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군대가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문민 통제라는 게 맞아요. 일본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일제를 그렇게 싫어하는 대한민국이 이걸 왜 따라서 이 용어를 쓰냐고. 시빌리언은 누가 봐도 시민이지. 시민이 군을 통제하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인들이요. 다 이 시빌리언 컨트롤 투 더 밀리터리를 군에 대한 문민 통제라고 하면서 문민인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질질 따라가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민들, 정치인들이 문재인처럼 빨갱이에 가까운 자들이 하게 돼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가 와서 어떻게 해도 거기에 따라갈 자들이구나. 대한민국 군부 진짜 이게 문제가 크구나. 정원교육부터 장성들 다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산불이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사드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미동맹 강조하고 문재인 때 안 그랬습니까? 한국 미사일 방어로부터 해야 된다고 떠든 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별 달라고 하는 진급하는 데만 전전긍긍했단 말입니다. 그 시절에 물론 김관진 씨를 구속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한 것도 있고 기무사 개헌문건 조작해서 잡아놓은 거 거기에 눌려. 야, 이게 뭐야? 제가 월급쟁이 보다가도 더 생존에 강한 사람들이지. 그게 충성입니까? 우리 군인들 진짜 문제 많아요.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된 거는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씨가 중국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중국 방문하기 위해서 이해찬 씨를 특사로 보내면서 이해찬 씨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주는 모양으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한 이해찬이가 지금 이재명의 후원자가 돼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제기하면서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감사함부터 나서 쌀쌀이 조사해서, 그리고 우리 군부에 이 정신 빠진 장성들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도 이름 뭐로? 저 유튜브 하는 친구인데, 황연필이라고 전남대학교에서 역사학 공부하고 고대 교육대학원에서 역사학 공부한 친구인데, EBS에서 역사 강의하면서 1타 강사로 뽑혔던 사람인데, 저도 이 친구 유튜브 가끔 아주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는 줄은 알겠는데, 이겁니다.
이런 하얀 종이가 있을 때 까만 점이 있답니다. 까만 점을 쳐다보다 보면 점점 확대하다 보면 그것만 보이면 하얀 종이가 까만 종이가 되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황현필 씨를 민주당에서 책 읽는 의원 모임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하고 국힘당에서 일부 의원은 준 회원으로 있는데 강의를 하겠답니다. 근데 황현필 씨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재명이는 이순신이고 윤석열은 원균이다. 뭐 이거는 정치인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황현필 씨가 그렇게 봤다 그러면 개인적인 거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순신인지 윤석열이 원균인지는 더 두고 봐야만 확인이 될 테니까 그건 아직은 두고 보자 이거지. 근데 이 황현필 씨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썼던 전쟁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전쟁 전부터 전쟁이 나면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그리고 밀리게 되면 제주도가 남았을 때 인천 상륙작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떠들었고 미군이 피난민을 향해서 고의로 포탄을 떨어뜨렸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노건희 사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건희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그게 이제 퓰리처상을 받았고 뭐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취재한 게 있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자, 막 우리가 져서 막 쫓겨내려올 때예요. 개전 초기. 근데 북한 애들은 거기다 오열을 집어넣습니다. 피난민 대열 속에. 그 피난민들이 막 들어오면은 같이 섞어도 뒤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게릴라 부대가. 그죠? 그럼 군은 이 피난민들을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돌립니다. 근데 어디 가둬놓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선동을 해서 뭘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피난민들을 사격하는 게 있고 또 피난민들이 오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오폭이 대한민국 6.25 전쟁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아까 말한 대로 하얀 종이에 까만 점이 있는데 까만 점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흑지다 이런 주장식 이런 식입니다. 그는 현대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의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걸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된 모임에서 이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고 있고 그거를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걸 실현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걸 딱 빠고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헌납하고 그러니까 북한한테 잘 보여서 북한 퍼주고 하면 얘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퍼줬죠. 근데 북한은 문재인을 버렸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렇게 비난하고 나갔죠. 중국도 우리가 잘해주면 할 줄 알았는데 마구마구 퍼붓고 있죠. 네. 북한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정치인들한테 쇠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동조해서 이거를 군이나 국정원한테 접해갖고 강요를 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씨가 대통령을 할 때 제가 썼다 그랬죠. 당시 송영근 씨가 기무사령관 하는데 기무사령관을 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당신이 앞장서서 보안법 철폐운동을 하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송영근 사령관이 노했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그대로 두고 갑니까? 지금 이재명을 잡아놓는 것 정도 갖고는 대한민국이 정화가 안 되고요. 정치적 의미도 약해요. 문재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 이 썩은 군부 있죠. 찍소리도 안 하고 있었던 군부. 기무사 계엄문건 조작하니까 찹찹 엎드리고 사드 문제 환경영향평가 뭉개고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진급에만 전전긍긍했던 그 똥별들에 대한 숙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 자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충성이 진짜 충성이라고 아무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관학교, 전사교육, 정교육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우리 군인들 다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진짜 저 같은 사람은 팬정이죠. 이런 사람이 더 역사의식이 강할 수도 있어요. 난 군인들이라 그래서 특별한 그렇게 의미 부여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치는 것도 그런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원자력계 사람들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원자력을 죽일 때 저는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대들죠. 좀 이따가 대학 교수들 주한규, 정범진, 정영훈 이런 교수들은 나와서 사회운동을 하죠. 막상 한수원에 있던 간부들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산자부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 시기에 잘 넘겼다고 자기 한 자리 해야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많거든요. 어느 모임 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면 저자는 탈핵 정책할 때 뭐 했던 사람인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다 알아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태반이듯이 영혼이 없는 군인이 태반입니다. 그리고도 워라밸을 얘기하죠. 그걸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똥별 숙청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